보스는 배우들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에서도 관람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막말로 불과 2년 전에 가문의 영광 리턴즈가 처참하게 실패한 걸 봤으면서도 다시 한번 대놓고 추석 연휴를 노리는 조퍼 코미디의 계보를 이으려는 괘씸한 시도부터가 비호감입니다. 설상가상 제목과 포스터를 보면 그나마 유일한 장점인 배우들의 매력까지 깎아내리고 있어 도무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바로 그 영화가 상당한 관객수로 흥행 1위를 연속하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10중 8구 관객의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실 것 같은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고작 영화 한 편 보는데 수준을 운운하는 것도 웃기거니와 방금 예로 든 가문의 영광 리턴즈와 달리 닷새 만에 100만을 돌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어쩔 수가 없다는 떠들썩했던 사전 홍보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중이고 애니메이션은 타겟 관객층이 한정적이며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는 오락 영화로 어필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터무니없는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며칠이나 차지하고 있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온 결과 두 가지 이유가 교묘하게 맞물려 억세게 운 좋은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다를 피한 건지 보스를 피한 건지 몰라도 경쟁할 만한 다른 영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월 8일에 개봉할 예정인 트로나레스를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와 맞바꿨더라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제가 모르는 각자의 사정이란 게 있겠으나 어쨌거나 보스에게는 속된 말로 개이득입니다. 굳이 줄거리를 소개하는데 따로 시간을 할애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혈기왕성한 시절의 주인공 3인방은 이성민 씨가 연기한 대수를 도와 다른 조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이 지역의 주먹을 통합하는 위치에 오릅니다. 덕분에 차기 보스로 유력한 대수는 나중에 자신이 물러날 때가 오면 3명 중 1명에게 보스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도입부는 보기 전에 예상했던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조퍼 코미디라는 걸 보여줍니다. 까놓고 말해 정경호 씨의 염색머리와 이성민 씨의 파마머리 같은 비주얼부터 액션과 유머 등이 너무 촌스러워 첫인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박재환 씨가 연기한 판호는 다른 조폭들에 맞서 혼자 가스통을 들고 설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캐릭터란 티를 내고 급하게 합류한 조우진 씨의 순태와 정경호 씨의 강표는 당연히 판호와 함께 단단하게 적을 제압합니다. 좋게 말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조퍼 코미디 영화가 가진 공식의 반복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뻔해도 너무 뻔한 전개라 티끌만큼의 기대도 꺾이는 장면입니다. 설상가상 순태가 조폭의 핵심 인력인 주제에 중국집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설정도 이 영화의 유치하고 구차한 면을 부각시킬 뿐입니다. 역시 괜히 봤나? 라는 자괴감이 몰려왔을 때 보스는 예상치 못했던 반전을 꺼내 작은 흥미를 갖게 합니다. 더 볼 것 없이 세 사람이 보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툴 줄 알았던 이 영화는 정반대로 방향을 바꿔 서로 보스가 되라고 양보하는 뜻밖의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순태는 결혼해서 딸까지 있는 가장이라 중국집을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조폭이라는 꼬리표를 어떻게 해서든 때려 하고 강표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탱고에 빠져 보스의 자리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판호만 보스의 자리를 원했으나 말보다 주먹이 앞서고 머리는 장식이나 마찬가지라 조직의 원로들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이 전제가 적어도 기존의 조퍼 코미디와는 다른 노선을 보여주길래 호감을 가졌습니다. 보통의 조퍼 코미디는 조폭을 희화화해 웃음을 뽑아낼지언정 조폭이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의리니 뭐니 하면서 이화하는 게 필수였으며 때로는 사법기관보다 정의로워 흡사작용단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보스는 그런 묘사가 조퍼 코미디의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다는 걸 역이용하는 재치를 보여줍니다. 차기 보스로 유력했던 두 명이 보스의 자리를 서로 양보하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순태의 딸은 아빠가 조폭이란 이유로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기 쪽팔려서 왕따를 당합니다. 심지어 천하를 호령하던 위대한 보스는 이제 어마어마한 빚에 쪼들려 대출도 받지 못한 채 무시나 당하는 뒷방 늙은이로 전락했습니다. 첫인상이 엉망이었던 보스는 잠시나마 저렇게 조폭을 한없이 어리석고 도태된 집단으로 그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뻔하디 뻔한 줄 알았던 도입부를 지나 색다른 반전을 주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던 게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순태가 중국집을 운영한다는 설정도 조폭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안간힘의 발단으로 보여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더 나아가 순태의 개과천선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보스에 앉혀 발목을 잡으려는 조직은
기존의 조폭 영화와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악의 구렁텅이를 풍자합니다. 그 바람에 순태가 어떻게 해서든 보스에 뽑히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은 꽤 재밌습니다. 가뜩이나 편견이 클 영화를 맡았는데도 내세울 만한 작품이 없길래 우려가 앞섰던 감독은 과하게 오버하지 않는 연출로 중심을 잡는 데다가 거의 모든 배우, 그중에서도 전반부를 거의 혼자 끌고 가는 조우진 씨의 연기가 좋아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는 세간의 평가와 다르게 저는 그래도 꽤 웃은 편입니다. 오죽했으면 제 아무리 볼 영화가 없다고 해도 단숨에 100만을 넘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봤던 조폭 코미디를 접목시켜 조폭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웃음거리로 묘사했고 이 전제를 바탕으로 좌충우돌하는 순태의 필사적인 노력에서 빚어지는 유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절대 과장이 아니라 저는 대체 이게 왜 웃긴 건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코미디에도 웃게 된 건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재밌게 봤습니다. 딱 이만큼이라도 유지하면 대중성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불행하게도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혹시나가 역시나로 변하더니 급격하게 무너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의외로 한창 재밌게 보던 영화가 불안한 조짐을 보인 건 차기 보스로 유력한 3명 중 한 명인 강표가 재등장하는 지점입니다. 강표는 모종의 사연으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하면서 차기 보스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려고 나타나는데 전반부를 순태의 에피소드로 채운 후에 중반부에서는 강표를 가세시켜 서사의 전환과 보강을 동시에 시도한 것 같은 감독의 의도와 달리 도리어 에너지가 뚝 떨어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두 갈래로 나눠 순태와 강표의 에피소드를 서로 다른 색깔로 평행하게 전개하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부에 보여준 순태의 기세를 강표가 이어받아 부가적인 재미를 주기는커녕 순태의 활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캐릭터도 아주 나쁘진 않고 정경호 씨의 능청스러운 연기는 더 괜찮지만 각본 자체의 오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순태와 강표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보스도 결국 근본을 버리지 못하고 조폭 코미디의 환멸스러운 성질로 회귀합니다. 다시 말해 의리니 뭐니 하는 걸로 조폭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탓에 전반부에 좋았던 시간을 지워버려 도입부에서 가졌던 첫인상이 결국 맞았다는 걸 자인합니다. 그나마 박지환 씨와 이규영 씨가 틈틈이 웃음을 주곤 있으나 전자는 가족끼리 보기에 민망한 노골적인 욕설이 섞이고 부자 역시 깔끔하게 웃을 수 없는 소재라는 게 유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말부에서는 개연성마저 완벽하게 상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름 참신해 보였던 설정을 마지막까지 고수하지 않고 조폭은 조폭일 뿐이라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반쪽짜리 각본이 아쉽습니다. 순태를 중심으로 밀어붙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흥행을 고려해 다른 캐릭터를 억지로 끼워 넣은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폭이라는 소재에 치를 떠시는 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게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가장 높은 오락상을 확보한 영화로 보일 수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가 시간에 아무런 부담 없이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원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만족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연휴라고 해서 꼭 극장에 가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돌아 너무 심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닌 다음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